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어려웠죠. 역대급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일단 유전 문제도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하게 어렵게 나오는 건 맞지만 비유전 파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오죠. 예, 생소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이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을 것 같아요. 세포 분열 문제도 뭐 8번, 11번에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또 방영구법도 예상대로 까다롭게 산수 계산하는 식으로 나왔고 뭐 13, 14번의 개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근수축도 까다로웠고 굉장히 마지막에 이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 풀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는 풀지 못한 그런 모의고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은 이제 잘 풀어야 돼요. 이제 해석하는 문제도 잘 해석해야 되고 굉장히 1등급 컷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능이었다면 아마 1등급 컷이 거의 뭐 한 42나 43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소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소는 식물의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 없지만 소화기관에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서 세균 대사 산물을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이 지푸라기 먹는 거 아세요? 겨울에 보면 여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푹 삶은 거를 지푸라기를 먹습니다. 아니 맛도 없는 그 누런색의 지푸라기를 어떻게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섬유소가 있어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바로 셀룰레이스가 동물에 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바로 세균이 그걸 분해합니다. 세균이 그걸 분해해서 그 분해한 것을 다시 되새김해가지고 반추해가지고 씹어 먹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섬유소 분해 과정은 당연히 섬유소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물질 대사 중에서 이화죠. 소의 되새김질에 의해 촉진된다. 되새김질은 삼킨 음식물을 위에서 입으로 토해내고 그래서 뭐 소들이나 양들이나 보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음식물을 위에서 입으로 토해내고 삼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소는 되새김질에 의해 적합한 구조의 소화기관을 갖는다. 위가 말이죠, 한 4개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시 뱉어낼 수 있는 위가 또 있죠. 자, 이때 기억에 효소가 이용된다. 그렇죠? 분해니까 세균도 물질에서 합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다. 알맞게 적합한이라는 게 적응과 진화죠.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그렇잖아. 자기가 세균을 키우면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섬유소를 분해할 수 없는 섬유소를 먹을 수 있게끔 됐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분명히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세균도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얘가 키워주기 때문에 일부는 씹어 먹지만 이게 또 불이익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상리공생일 수 있는데 이 세균이 거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어쨌든 소는 이익을 받죠. 분명히 공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균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거니까 소도 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 1번부터가 벌써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1번 문제를 그냥 10초 내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푸는데 1분은 안 걸려도 한 30초 이상은 걸려요. 그죠? 해석하는데. 2번,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와하고 헌팅턴 무도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아서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헌팅턴 무도병 할 때 무도가 춤춘다는 뜻이에요. 자기 뇌가 이상해져서 신경이 이상해져서 40이 넘어서 발병하는 우성치사 유전입니다. 갑자기 근육이 이렇게 막 춤추듯이 움직인다 해서 무도라고 하는데 우성치사 유전이라서 굉장히 좀 또 심각하고 또 40이 넘어서 발병되고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유전병이죠.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남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면역력이 약화되어 세균과 곰팡이에 쉽게 이건 에이즈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자, A는 헌팅턴 무도병이다. 맞고 B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자, 여러분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 이름이 HIV예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그러니까 바이러스 맞고 A, B는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자, 이건 감염성 질병입니다. 에이즈는. 그러나 이것은 비감염성 질병이죠. 답은 기억, 니은의 3번. 자, 3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표는 상호관계 아나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항상 이 기억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인 텃세, 순위제, 리더제, 가족생활, 사회생활 또는 종래 경쟁 이게 아니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과 숙주, 뭐 경쟁 베타 분서, 포식과 피식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과 이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 이거는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 뭐 작용 반작용 용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면 편하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건 식물이라는 생명체가 대기 공기의 산소량에 영향을 줬으니까 반작용으로 디귿이죠. 니은이 아니라 틀렸고. A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된다. 자, 이거 봐. 영양염류가 뭐냐면요. 질소나 인을 포함하는 이온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영양, 뭐 염류 그러면 영양염소? 뭐 영양, 양, 염소. 그래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소나 인을 포함하는 무기 이온이에요.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PO4, 3 마이너스 이런 질산 이온 또 암모늄 이온, 인산 이온 같은 플랑크톤들의 무기 영양소야. 자,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 맞아요. 생물 아닙니다. 맞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어 살아. 이거 뭐라고 그래? 바로 분서, 다른 말로 생태 지위 분화라고 하죠.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네가 가나 다는 기역, 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게 디귿, 요게 니은, 이게 기역이잖아 그럼. 그치? 기역이니까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맞죠? 이게 바로 가문비 나무에서 휘파람새 A종, 휘파람새 B종, 휘파람새 C종이 나뉘어 사는 바로 공간 분석 얘기하는 건데 얘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에요.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도 아주 쉽게 내지는 않았어요. 뭐 아주 쉽게 낸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분해니까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로 분해되잖아. 갖고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미노산끼리 연결할 때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흡열 반응입니다. 동화작용, 흡열 반응 맞죠? 포도당이 세포비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우리 포도당이 C, H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H2O, 또 CO2 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뭐 제일 쉬운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그냥 금방 풀리는 거. 자, 5번. 그러면 어떤 동물 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개체 1과 정상 개체 2에서 각각 자극 A를 주고 측정한 단위 시간 등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중에 하나고 A는 호르몬 X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A를 딱 자극을 줘서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정상적인 경우는 오줌 생성량이 A가 제거된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치? 이게 왜 내려가죠? 호르몬이 나와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 양을 줄이는 호르몬 이름이 뭐야? 나 오줌 싸는 거 반대합니다. 오줌 싸는 걸 반대합니다. 반대가 뭐야? 안티, 항. 오줌 싸다, 뉴, 싸다, 이. 오줌 싸는 걸 반대하는 호르몬. 그게 바로 ADH죠. 이 호르몬 이름은 바로 ADH입니다. 진짜 호르몬 X는 ADH고 후엽에서 나오죠. 그래서 ADH가 분비되고 나면 오줌 생성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수분 제습을 촉진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제거됐을까? 후엽이 제거됐다고 했잖아.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된 거지. 자,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 맞고요. T1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술 양은 오줌 생성량과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줌을 조금밖에 안 싸고 있는 건 ADH가 많이 분비되고 있었던 거야. 제흡수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적고 2에서 많이 제흡수를 하고 있었죠. ADH가 많이 분비돼서. 틀렸고. T1일 때 1에게 항이형 호르몬을 주사하면 생성된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 자, 이건 지금 ADH가 안 나오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ADH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줌을 묽게 계속 싸고 있어요. 수분 제흡수를 촉진을 못하니까 오줌에 물이 많아져서 묽은 오줌을 그냥 다량으로 막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ADH를 딱 주사하면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오줌에서 물이 줄어요. 그럼 오줌량은 줄지만 오줌 농도는 어떻게 되지? 높아지지. 오줌 삼투압 그러면 어떻게 돼?
오줌의 농도야. 오줌의 농도는 ADH와 비례하는 거예요. ADH가 많아지면 수분 제수를 촉진하니까 오줌이 물이 줄어들어서 오줌이 진해지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건 틀렸네요. 다음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네. 자, 호르몬 문제인데 이것도 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프를 잘못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6번. 또 세포 주기도 뭐 그냥 쉽게 주지를 않았어요. 체세포를 배양. 그럼 체세포 분열입니다. A와 B로 나눈다. A, B 중 B에서만 지원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봐요. 지원기로 가득 차고 S기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정 시간 동안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주면 이거 다 일로 올 거야 아마 거의. S기 복제를 못하니까 이제. 이게 지원기죠. DNA 상대는 1인 게 지원기고 2가 G2기와 M기고 이건 S기입니다. 맞나요? 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다에서 지원기의 세포수분의 S기의 세포수는 자, 우리 A에서는 어느 정도 있어요. S기가. 그런데 이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는. 여기 1과 2 사이니까 없다고 보면 B에서는 0. 그럼 A에서는 숫자가 있는 거죠. 뭐 1보다 약간 작을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숫자가 있고 B는 0이니까 크다고 해야지. 틀렸고. 구간 1에서는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있다. 자, 우리 구간 1의 지원기에도요. 뉴클레오솜이 있습니다. 염색체 상태가 아니지 염색사라도 뉴클레오솜이 있는 거야. 그 뉴클레오솜이 얼마나 많이 똘똘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염색체가 되느냐의 차이지 뉴클레오솜은 항상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구간 2에서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여러분 구간 2는요. M기뿐만 아니라 G2기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핵막이 있는 세포도 있고 핵막이 없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네, 딕은 맞죠. 답이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거저주는 문제들은 아니죠. 집중해서 풀어야 돼. 여기서 틀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점수가 엄청 떨어질 겁니다, 아마. 7번.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자료이다.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으로 어디에서의 TSH 분비를 조절한다. 체온 조절 중추. 그럼 어디죠? 체혈 삼간. 우리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TSH를 분비하는 곳은 뇌하수체 전엽이죠. A를 주면 피부 근처에 수축, 모세혈관이 수축한대요. 자, 여러분 추교수 아세요?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털세움근, 즉 잇목은 수축하고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해서 열 발산을 줄여야죠. 그죠? 수축 저온 자극입니다. 됐어요? 자,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자, 여러분 뇌줄기는요. 중간뇌, 뇌교, 연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이건 체온 조절이니까 간뇌 시상하부인데 안 되죠. 중간뇌, 연수, 뇌교여야 되는데 안 되고 A는 고온 자극이 아니라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뭐 이것도 좀 편안하네요. 문제가. 답은 1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8번. 와,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 풀 때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풀다가 질질질 막 3분, 4분, 5분 넘어가는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일 사람이 엄청 급해져요. 속된 말로 똥줄 탄다고 그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실수 연발이야. 그 다음부터 쉬운 문제도 안 풀려마. 빨리 넘어가서 9번, 10번, 그리고 12번 이렇게 풀고 가야지. 근데 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비킬러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앞으로 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문제, 7문제 정도, 6개 정도 풀어놓고 이제 다시 오는 거죠. 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걸 6문제 풀고 해야 한 14문제는 내가 잘 푼 상태에서 해야지 기본적인 점수가 일단 14문제 정도는 확보된 거 아니야. 그치? 자, 사람의 유전형, 별표 2개 치시고요. 앞으로 엄청 나올 겁니다, 이거. EBS 수능 완성을 약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EBS 수능 완성을 약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X염색체 연관된 유전자 2개가 있고요. 2쌍이 있고요. 상염색체 1쌍이 있으면서 남자, 여자 가지고 N, EN 고르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수능 완성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수능 완성 완전 반영한 겁니다. 네. 자, 사람 유전형직을 가는 한 쌍의 유전자 라제이스몰에서 결정되고 나는 2쌍에 있는데 BD가 있는데 이게 X에 있대요.
가는 상에 있고 남자 이쪽은 남자고요. 이쪽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유전자의 유무인데 얘네들은 A 라스, B 라스, D 라스 중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됐지? 뭐 이거는 똑같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석을 좀 해봅시다. 먼저 n을 찾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주어진 게요. 남자다. 이건 여자다. 이것만 줬고 지금 X에 연관된 유전자가 있다. 그게 이제 두 쌍이나 유전자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한 쌍이 있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돌연변이 문제 아니에요.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으면 N입니다. 다시 한번 유전자가 있는 게 확실한데 사라졌으면 N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요 가 같은 경우 이 유전자가 분명히 리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죠. 예? 있는데 사라졌죠. 그럼 얘는 N이라는 세포예요. 이 남자의 N이라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 얘는 사라졌는데 이게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라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N인지 EN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봐봐요. 이거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있는데 사라졌죠. 그죠? 있는데 사라졌으니까 요거 가지고 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잘못 썼네요. 잘못 썼어. 쏘리. 누가 N이야? 얘가 N이지. 이 세포가 N이란 말이야. 이 세포가 N이란 말이야. 이건 유전자니까. 있는데 사라졌으면 N이야. 됐지? 자, 그럼 여기에는 3개가 있으니까 상 A 중에 하나, 라스 중에 하나, 그 다음 BD 중에 또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 하나, X 2개. 그 X 2개는 뭐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는 그것만 있어. 됐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가 N인데 으아 6개의 유전자 중에 4개가 없어요. N인데 말이죠. 6개의 유전자 중에서 돌연변이가 아닌데 4개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리 있다 해도 2개인데 이게 X가? 자, 이거 돼지코야, 돼지코. 즉 X의 유전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Y가 들어간 N입니다. 왜냐하면 성염색체 X가 들어갔다면 유전자는 A 중에 라스든 하나, B 중에 라스든 하나, D 중에 라스든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3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X가 없었다는 거야. 즉 N에 Y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X가 없으면 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유전자는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염색체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상입니다. 상. 오호. 자, 이걸 찾아야 돼. 상. 그리고 나머지 X는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왜 얘는 없어요? 다른 상이 있는 거죠. 이 중에 다른 상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상을. 알았지? 다른 상염색체. 여기가 상인지 여기가 상인지 여기가 상인지 몰라. 이게 상이면 이게 2개가 X가 되고 이게 상이면 이 2개가 X가 되고 이게 상이면 2개가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먼저 찾아야 되고 아직 얘는 N인지 EN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도 막 2개가 있을 수 있고 그지? X가 이걸 다 동그라미로 포함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남자 유전자가 최대 4개죠. 상 잡종으로 쓰면 2개에다가 성 X 2개가 있어. B 중에 하나 있고 D 중에 하나 있으면 총 4개가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있다면. 자, 여자 해봅시다. 여자. 남자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자 해봅시다. 요게 바로 X의 유전자 2개가 둘 다 없어요. Y가 들어간 생식세포.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가볼까요? 있는데 사라졌다. 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사라진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또 물음표고요. 있는데 사라졌죠. 있는데 사라졌어요. N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상이고 2개는 X죠. 또 있는데 사라진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있는데 사라졌죠? N입니다. 있는데 사라지면 N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종합해 볼 때 요 3개 중에 하나는 상에 있는 A고 나머지는 B, D. 여기도 하나는 상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B, D란 말이야. 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상이 뭘까? 응?
이 중에 상이 꼭 있어야 돼, 하나. x는 두 개나 있으니까 누가 x인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상이 꼭 하나 있어. 이게 상일까? 이게 상일까? 이게 상일까? 어? 여기도 상이 꼭 있어야 돼. 결론 얘가 상이네. 그치? 어? 만약에 얘가 상이면 상이 하나도 없잖아. 다른 상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이건 상이니까 이 상. 상이 지금 하나가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상이 없어요. 더 이상 상이 없고 다른 상 하나밖에 없거든, 종류가. 여기 지금 상 하나는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 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상이 하나밖에 없어. 이게 지금 A가 라지 A면 스몰 A는 이 중에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스몰 A면 이게 라지 A가 되니까 다 X만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는 이게 상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두 개가 라지 A, 스몰 A라면 하나가 라지 A고 하나가 스몰 A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X가 이게 다 X예요. 이제 이게 X입니다. 이게 X.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B고요. 이 중에 하나가 D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그러면 이거 다 있는 거네. 여자는 X의 유전자가 골고루 다 있는 거네. 이해가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연관되어 있고 이게 B 중에 하나, D 교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교차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자는 분명히 유전자형이 B가 잡종인 거예요. 이렇게 잡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지 B, 라지 D, 스몰 b, 스몰 d거나 아니면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로 이렇게 BD가 다 종류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다 자기 몸에 있는 거야. 그지? 다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연관돼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면요, 연관돼 있으면요, 이게 있는 염색체면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있으면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2N이네요, 2N. 이거 2N입니다. 그죠? 이 세포는 2N이고, 요건 결국은 상염색체의 순종이었던 거야,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든, 아니면 스몰 A든 둘 중에 하나로 순종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BD가 잡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디귿이. 어떠한 문자가 어떠한 알파벳인지는 연결이 안 돼요. 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디귿 미음이 지금 A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요 여자까지만 봤을 때 이제 남자 더 분석해야죠. 왜냐하면 기역과 비읍이 서로 대립이다라는 걸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상이에요. 얘가 상입니다. 얘가 상이니까 얘가 X예요. 얘가 X야. X, 이거 X예요. 맞죠? 그러면 기역의 대립은 리을이 아니죠. 잘 보세요. 기역의 짝을 찾아볼게요. N에 같이 들어가는 건 서로 대립 유전자가 아닙니다. 일단 디귿과 리을은 상이니까 X가 얘네들이 다 X거든요. 그 X 중에 서로 대립을 찾을 거예요. X에 있는 유전자 중에. 이렇게 X 쓰면 옆에 있는 없다 하고 또 헷갈리니까 성이라고 쓸게요. 성. 대립을 찾아보잔 말이야.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중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 대립이 아니야. 얘가 B면 얘가 D고 얘가 D면 얘가 B이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은 대립이 아니다. 됐어? 또 같이 들어간 거 찾아봐. 기역과 니은이 같이 들어갔지? 기역과 니은도 대립이 아니야. 같이 들어갔으니까.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았죠? 기역, 리을, 기역, 니은이 대립이 아니고 그다음 디귿, 미음은 다 상이니까 남은 게 뭐 남았어? 기역에 대해서 짝 아니고 이것도 짝 아니잖아, 상이니까. 그다음 이것도 짝이 아니잖아,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상이니까. 기역과 비읍이 대립이네. 그치? 그리고 남는 건 뭐야? 니은과 리을이 대립이죠. 니은과 리을이 서로 대립이다. 얘가 예컨대 뭐 B면은 이쪽이 이제 D다 이거지.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리고 저 대립은 디귿과 미음이 상염색체의 대립이지. 라지 이렇게 되는 거네. 따라서 기역과 비읍이 대립이고 니은 리을 대립이고 디귿.
알았지?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상이 둘 다 있잖아. 그럼 얘는 2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상염색체가 잡종인 거예요. 네, 라지 A, 스몰 a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2n이니까 다 존재하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잡종이네요. 라지 B, 라지 D든 라지 B, 스몰 D든 스몰 B, 라지 D든 잡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 잡종이 아니라 BD 중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죠. X에 뭐 예를 들어 라지 B, 라지 D든 몰라 이거 상관없어. 뭐 스몰 B, 스몰 D든 라지 B, 스몰 D든 스몰 B, 라지 D든 위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오케이? 따라서 A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아까 Q 여자의 나의 유전자형을 라스라스라고 했죠?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5분 돼도 못 풀어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3분 내에 푸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1등급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3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한 2분 정도에서 3분 사이로 1분 내에 푸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건 이게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지 한 2분 정도 걸리고 이게 눈에 팍팍팍 보이게끔 하려면 연습 정말 많이 하면 3분 안 걸려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5분 넘어서 찍찍거려가지고 결국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고난도 문제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나머지 문제에서도 점수 따기가 쉽지 않잖아. 답은 3번. 자, 9번. 가는 질소 순환 과정의 작용 A와 B에서 특징 기업과 니은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업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질소 순환 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 이거 뭐라 그래? 질소 고정. 꼭 용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을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질산화 작용. 이걸 공기 중으로 날리는 과정을 탈질산화 또는 질산 분해 작용인데 다 세균이 작용해요. 다 세균이 작용합니다. 세 개 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 빨아먹어서 아미노산이나 질소염기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이걸 총칭하여 질소 동화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용어, 네 개의 용어 절대 구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쁜 색깔로 해줄게요. 꼭 질소 고정, 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이거 다 세균이 합니다. 그리고 질소 동화 이건 세균도 하고 생산자 식물도 하죠. 따라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그럼 이건 질산화 작용이야. 그렇지? 질산화 작용으로 그다음 세균이 관여한다. 이건 둘 다 된다니까. 이거는 질산화도 되고 질소 고정도 되고 근데 이건 질산화만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되는 질문이 이게 기억이고 한 개만 되는 질문이 이게 니은이 이게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이게 질산화입니다. 참 이것도 이렇게 쉽게 안 줬죠. 뭐든지 쉽게 준 게 별로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질소 고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B는 질산화 작용이다. 맞죠? 니은은 세균이 관여한다가 아니라 그건 세균이 관여한다는 건 기억이고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소 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자, A가 방금 뭐랬 했어요? A는 질소 A가 뭐야? A. 질산이온. 질산이온이 질소 기체로 날아가는 게 탈질산화 작용이야. 됐지? 답은 기억 디귿의 3번.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용어를 이렇게 잘 적용해야 돼. 또 OX로. 정말 정성스럽게 냈는데 문제는 우리는 정말 힘들다는 거지.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게 쉽지 않게 그냥 실수를 잘못하면 할 수 있게끔 정신 집중 안 하는 친구들 골라내려고 아주 모의고사가 평가 모의고사가 신경을 꽤나 많이 썼죠. 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중난이도 문제가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올해 수능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냥 고난도 문제만 열나 어려운 거 두세 개, 세 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난이도는 한 그 정도 난이도는 한두 개 정도만 집어넣고 중간 난이도 문제를 꽤나 늘리는 형태의 이런 식의
그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023학년도부터는 아주 초고난도 문제들은 뺀다고 했기 때문에 좀 지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이렇게 봐봐요. 8번, 11번, 12번 같은 문제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10번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 농도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 중에 하나다. 아니 글루카곤은 언제 나오는 거야?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낮을 때고 이게 높을 때겠지. 낮을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1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다. 낮은 상태죠. 틀렸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그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베타세포 인슐린, 그 다음 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면 알파세포가 자극받아서 글루카곤. 꼭 기억해야 돼요. 맞고. T1일 때 글루카곤의 농도는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자, 글루카곤의 농도가 얘는 어때요? 많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얘가 많아질 때는 농도가 크다라고 해야 되나? 농도가 크면 인슐린은 조금 나와요. 2에서는 반대죠. 얘가 글루카곤이 적어지면 인슐린은 이제 많아지겠죠. 따라서 1에서가 2에서부터 작네요, 작네. 그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답이 2번. 자, 이것도 좋은데 이제 11번 갑자기 또 어려워. 그치? 까다로워. 이거는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 형태의 문제를 또 변형해서 낸 거죠. 여러분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변형해서 나온다. 절대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유전 형질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 라스와 T 라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가는 사람 1에 나는 사람 2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이게 1분열인지 2분열인지도 좀 고민해야 돼요. 즉 2n에서 n이 되는 1분열이냐 아니면 n에서 n이 되는 2분열이냐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할 내용은 요게 1분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2분열이잖아요. 요 과정에서는 홀수가 없습니다. 1분열이 0, 2, 4 중에 하나예요. 다 유전자 개수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얘네들은 0, 2, 4 중에 하나쯤에서 1이 나오죠. 비분리나 교차 고려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얘는 1은 라지 H, 라지 H, 스몰 T, 스몰 T 순종만 줬어요. 이게 땡큐네요. 그 다음에 나는 H는 순종인데 T는 잡종입니다. 됐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기억 플러스 니은이 0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스몰 h와 라지 t가 없는 거겠죠. 기억 니은은 스몰 h, 라지 t 또는 라지 h, 스몰 t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억 니은의 반대인 이쪽은 라지 h, 스몰 t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때 얘가 2래요. 2랍니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처음 상태였다면 1분열 과정이었다면 니은 디귿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니은 중에는 H 중에 하나 있고 T 중에 하나 있으니까 가능하네. 이게 1분열, 2분열 모두 일단은 가능하네. 2, 0이냐 0이냐 둘 다 가능하네. 그지? 1, 1도 가능하고 1, 1은 안 돼. 1, 1은 끝까지 간 게 안 되니까 안 되죠. 1 플러스 1은 안 되고 2, 0, 0이 둘 다 가능. 아직 1번, 2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4네요. 4. 이게 4입니다. 4는 몇 플러스 몇이죠? 4 플러스 0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열 끝난 거니까 순종으로 4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n이에요. 이게 2n인지 n인지 모르지만 n이기 때문에 4, 그럼 4는 얼마야? 4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2 플러스 2예요. 2 플러스 2. 뭐 두 개, 뭐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h가 순종이기 때문에 벌써 갈라졌다는 얘기야. 하나가 갈라져서 복제된 상태로 갈라지니까 결국은 이거는 1분열이구나. 1분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2니까 스몰 h 두 개 있고 라지 t냐 스몰 t냐의 문제지. 그치? 스몰 h가 두 개 있고 라지 t냐 스몰 t냐가 문제지.
이게 지금 서로 대립은 아니겠네요. 같이 HH거나 TT는 아니죠. 그렇죠? 예. 기억, 니은에 여기 지금 보면 순서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대립 유전자는 아니란 말이야. 서로 같은 대립 유전자. 이것도 같이 대립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서로 대립이 여기에 끼어 들어갔으면은, 여기 대립이 끼어 들어갔으면 2영, 0이가 돼야 되니까, 갈라져야 되니까요. 그럼 딱 공통적으로 좀 들어있는 게 뭐야? 얘는 지금 똑같은 라지 T, 그리고 만약에 라지 T라고 하면 이건 H가 있어야 되는데 H가 스몰 H 해도 2 플러스 2가 나올 수는 있나요? 네, 2 플러스 2가 되긴 하네요. 이렇게 돼도 얘가 만약 기억이 라지 T고, 이거 안 되죠. 그럼 이거 라지 H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2 플러스 2가 안 나오네. 그치? 얘는 라지 H가 없으니까. 그래, 따라서 뻔히 기억, 공통된 기억이 이게 스몰 H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스몰 H. 그러면 이건 라지 H가 아니니까 이건 라지 T이기 때문에 이거 스몰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얘는 스몰 H, 스몰 T를 2를 만들 수 있잖아. 2 플러스 2를. 그럼 이제 다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스몰 H, 스몰 T니까 얘가 스몰 T, 그 다음에 디귿이 스몰 T, 이거 라지 H. 됐죠? 얘가 스몰 H고, 이거 순서대로네. 그럼 이거 라지 T네. 그대로 맞네. 이거 순서 아까 정한 게 스몰 H 이렇게 맞았네요. 그죠? 그러면 니은이 라지 T, 스몰 T, 2. 복제된 상태로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니까 라지 T 없고 스몰 T 이거 0 플러스 2예요. 0 플러스 얘는 0 플러스 2고 스몰 T와 라지 H는 이게 1분열인지 2분열인지 해야 되지. 근데 0이 됐네. 0이 됐으니까 이거 원래 없는 건데 원래 없으니까 당연히 0이고 그다음 얘가 2가 됐다는 건 뭐야? 라지 T 2개 아니죠. 0 없어요. 스몰 T가 2개. 그러니까 이거는 복제된 상태가 아니네. EN이 아니었네. N이네. N. 이게 복제된 요 과정이었다면 T가 순종이었으니까 T가 4개나 되는 2개에서 복제됐으니까 4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0 플러스 2라는 건 얘조차도 벌써 N이었다는 거고 감수 1분열이 끝난 상태예요. 감수 2분열 상태죠. 오케이. 뭐 중기세포란 얘기는 없나요? 중기세포네요. 그러니까 감수 2분열 중기세포예요. 요거는 감수 1분열 중기세포,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이것도 감수 2분열 중기세포입니다. 첫 번째 분열만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도 스몰 h는 없고 이것만 복제된 상태니까 2개. 얘는 이거 2개. 복제된 상태니까 또 2개. 복제된 상태 n이니까 4네 4. 2 플러스 2로. 됐지? 그 다음에 얘는 1분열이 끝났는데 스몰 h 2개 있고 라지 h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 이 세포에는. 이게 스몰 h만 지금 2 플러스 0이라는 얘기야. 1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t가 안 들어가 있고 스몰 t가 들어가 있어. 얘한테는 스몰 h 복제된 상태에다가 스몰 t가 들어가 있어. 라지 t가 있었으면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1분열 끝났는데 얘는 없고 지금 얘가 스몰 t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0 플러스 2죠. 그러니까 2네요. 2. 그리고 스몰 t 이건 순종이니까 라지 h는 없고 얘는 그러면 스몰 h 복제된 상태로 라지 t 2개인데 이건 이제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고 지금 B만 물어보는 거야. 얘는 스몰 h 2개. 아니 없어. 스몰 h 없고 그다음 스몰 t 2개. 2. 그래서 2라는 거지. 따라서 가와 나를 더하면 4 더하기 2.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A의 성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는 그랬어요. 그럼 A는 이거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로 1분열이 끝난 거야. 1분열이 끝난 건데 사람이니까 1분열이 끝났으면 성염색체는 X든 Y든 한 개 갖고 있죠. 복제된 분체라도 염색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N 이퀄 23 염색 분체수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6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A나 B나 C는 모두 A, B, C는 모두 N 이퀄 23 염색 분체수 46이에요.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하나. 알았지?
상염색 분체 44개와 성염색 분체 2개로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게 46이야. 1분의 46이니까. 염색 채수, 염색 분치수 잘 읽어야 돼. C에는 스몰 t가 있다. 아니네. 라지 t가 있네. 그러니까 답이 기억 니은의 3번. 봐,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어. 잘못하면.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되게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작년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인가요? 하여튼 변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26, 62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거 잘 푸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수능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최근에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고 EBS 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몇 플러스 몇, 2 플러스 2냐, 2 플러스 4냐, 0 플러스 2냐, 1 플러스 1이냐를 서로 구별하는 식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되니까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포 분열과 유전자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계도 연습보다도. 자, 됐고요. 답은 그래서 3번 됐죠? 자, 12번 방형구법. 와, 자, 이 방형구법을 이렇게 낸다니까 합을 꼭 그리랬지. 합. 자, 먼저 상대 밀도는 이 개체수와 관계가 있는 거야. 36개가 30%가 되려면 요 x분의 36이 30%다. 맞아? x분의 36 곱하기 100이 30%이기 때문에 얘는 총 120이죠. 이 암산돼요? 120분의 36 하면 12로 약분해가지고 3 약분되잖아요. 그죠? 12, 10 되고 약분하면 3 되니까 30% 되잖아. 120개체야, 120개체. 그러니까 12가 10%이기 때문에 20%가 되려면 24가 돼야 되고 얘는 그러면 10%가 되는 거지? 그럼 합쳐서 무조건 상대 띠리리도의 상대 밀도의 총합 100%야. 상대 빈도의 총합 100%야. 상대 피도의 총합 100%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60이 되니까 이게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48개체가 되는 거네. 합쳐봐. 검토해봐. 60, 60 맞잖아. 와, 이건 뭐 산수놀이 하는 거야 지금. 자, 빈도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예요. 총 합분에 얘가 했을 때 20%가 된다 이거야. 그럼 0.4가 20%가 되려면 이게 더 편하네. 0.2가 10%가 되려면 얘는 2.0이라는 거야. 이 뜻은 100칸이 있는데 40칸에서 나타났어요. 이런 뜻이야. 또는 10칸이 있는데 4칸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40%라는 뜻 아닙니다. 10칸이 있는데 7칸에서 나타났어요. 10칸인데 2칸에서 나타나. 이런 뜻이야. 됐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얼마야? 2배보다 좀 작네. 2.0분의 0.7이니까 35%인가요? 네, 35%. 암산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합치면은 65%니까 얘도 35%야? 55, 60, 35%네. 그러면 30 똑같이 0.7이네. 합은 100이고.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항상 합이 100이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은 40, 30, 70이니까 30이네요. 이거 피도는 좀 쉽게 줬네요. 그죠? 피도는 얼마나 땅을 덮고 있느냐. 그 식물들이 다 합쳐서 지상부를 얼마나 덮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자, 기억은 어디 있냐? 기억이 어디 있었어? 여기 24가 아니라 48이죠? 틀렸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게 피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종은 A이다. 그렇죠.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점종은 B다.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를 중요치라고 하죠. 그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우점종이에요. 우점종이란 중요치가 가장 큰 종.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고 얘는 그럼 얼마야? 더 해봐. 딱 봐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중요치가 20, 20, 16, 56, 65, 65니까 89, 50, 105. 얘가 제일 크죠? 중요치가. 그러니까 우점종은 D입니다. D. 됐나요? 답은 2번이죠. 자, 이거 뭐 여러분 앞으로요. 방형법 최소한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산수로 계산을 진짜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가끔 가다가 막 A를 집어넣어서 1차 방정식을 풀게 하는 문제도 나와. 알았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방형구법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점수 따줘야 돼.
아주 고난도 유전 문제들 시간 걸려서 못 푸는 거 괜찮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막 5분, 6분 푸는 건 아니거든. 빨리 풀면 2분, 3분 걸리는데 여기서 점수 따줘야 돼요. 왜? 정답률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점수 챙겨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13, 14가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빨리 못 풀어요. 최소한 1분에서 2분 정도, 2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이것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 진짜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또 활용하는 거 봐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건데, 뭐 10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또 나와요. 왜 안 나와? 그게 굉장히 지금 단원 문제이고, 다 되게 중요한 실험적 문제들이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이거 옛날에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한 15년 전에. 여러분 옛날 기출 문제들도 현재 지금 시험 범위에 맞는 개념이라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같은 종의 동물로부터 심장, 이게 자율신경에 대한 문제인데 심장 1, 2를 하고 여기서만 2에서는 자율신경을 잘라버렸어요. 이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둘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각각 1, 2의 각각 생리시험수와 관계. 생리시험수는 뭐냐면 아세틸콜린이나 아드레날린이 녹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같이. 됐지? 그 다음에 흐르도록 한단 말이야, 이 액체가. 그럼 1에 연결된 이걸 자극을 띡 줬어요. 그랬더니 활동 전의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냐? 교감, 부교감 중에 하나래, 이게. 어떻게 돼서 빨라졌어, 느려졌어? 띡 주니까 띠 하다가 자극을 주니까 띠 느려졌단 말이야. 그럼 부교감 신경이지. 근데 선생님 여기 왜 아직도 빨라요? 흘러가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 관을 통해서 이 관이 있잖아. 관이 연결돼 있잖아. 그지? 여기로 가가지고 영향을 줄 때까지 흐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좀 이따 그게 영향을 줘서 여기서 다시 띠 하고 느려진 거지. 따라서 이 물질은 결국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는데 그 시냅스 틈에서 확산으로 퍼져버린 거야. 생리시험수에 녹아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심장을 느리게 한 거죠. 따라서 이건 아세틸콜린인 거예요. 됐죠? 아세틸콜린입니다. 자,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그렇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자율신경은 다 말초신경입니다. 가는 노르에피네프린, no. 아세틸콜린이죠. 틀렸고요. 나의 니은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이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해. 지금 이 실험인데, 지금 현재 나 실험에서 니은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니은이 뭐야? 두 번째 용기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넣었어.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는 효과가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그 굴심방 결절이라는 심장의 박동원에 교감 신경 끝에서 나오는 건 노르에피네프린. 그럼 빠르게 되는 거고 아세틸콜린 그럼 느리게 되는 거거든. 활동 전의 발생 빈도가. 따라서 발생 빈도가 감소하겠죠. 현재 이 실험처럼. 따라서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도 미리 알고 있던 사람과 국어에서 이런 거 많이 하나요, 혹시? 국어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어떤 투베르클린 반응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어떤 그 항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사할 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PCR 검사하고도 유사하죠. PCR 검사 자가 진단 키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몇 줄 나오면은 정상이고 몇 줄 나오면 감염된 거지? 그거하고 결과는 똑같아. 한 줄 나오면은 감염 안 된 거고 두 줄 나오면 감염된 거지. 약간 시사적인 거야, 이거. 한 번도 자가 진단 키트 안 해봤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꼭 PCR 하지 말고 PCR 말고 PCR 유전자 정보를 다 분석하는 거고 그 항원 항체 검사하듯이 그 유전자 검사하는 게 있어. 근데 한 줄이냐 두 줄이냐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여자들 임신했을 때 임신 테스트라든지 또는 어떤 항원의 경험, 항원이 자기 몸에 있는지 검사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한 걸 그대로 낸 거예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 딱 떨어뜨리면 자기 액체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던 물질 A가 이리로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근데 A는 X에 결합할 수 있대요. 근데 X가 병원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는 원래 키트 속에 들어있는 거야, A는. 알았어? 그러면 자기 몸에 이 X가 병원체가 있던 사람은 요게 요 병원체에 붙고, 그죠?
그리고 요 x가 있는 사람은 요것 때문에 이 기역 항체하고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띠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색깔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발색 물질이에요. 이게 보면 색소에 의해서 띠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색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요 항원이 없어요. 이 항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액체가 쭉 흘러가다가, 그쵸? 요거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항체는 여기 미리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기역과 니은이, 요 기역은 X에 대한 항체가 여기에 지금 묻어 있어,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미리 넣어야지 되니까 키트가 비싸지. 요것도. 미리 요거, 니은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항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니은 항체는 뭐하고 결합하는 거야? A하고 결합한 항체고. 그 다음에 요 기역 항체는 여기 첫 번째 띠에 있는데 이거는 X라는 병원체에 대한 항체인 거지. 근데 이 병원체에 요 발색제가 여기 붙을 수 있다니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병원체에 걸린 사람, 병원체가 자기 몸에 있는 사람은 요 액체의 병원체도 같이 이동할 거 아니야. 병원체도 이동하고 A도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A가 여기서 붙겠지.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하죠? 막 잘 흔들어야 돼요. 그죠? 처음에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묻혀줘야 돼요. 그러면 요 A가 원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몸에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몸에 있던 X가 붙은 게 쭉 이동하다가 여기하고 요거 결합해 여기도 색깔이 나타나는 거고. 그지? 그리고 A가 충분히 많이 있단 말이야. 다 붙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A가 그냥 남아있고 얘하고 결합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A가 충분히 많으니까. 자기 몸속에 있는 사람, 검사자 몸속에는 이게 조금밖에 없거든. 따라서 여기 남아있는 A가 일로 와서 또 여기도 발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줄이 나타나면 병원체가 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없는 사람은 이 반응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는. 이 반응은 안 일어나니까 이것만 일어나면서 띠가 한 줄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끝난 거잖아.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네. 따라서 A, B 중 한 사람만 X에 감염되었다. 누가 감염된 사람이야? 이거 둘 다 띠가 나타난 B가 감염된 사람이지. 자,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자, 니은은요, 그래, 요거에 대한 항체잖아요. 요거가 지금 딱 결합하고 있으니까 A에 대한 항체고, 기역은 X에 대한 항체죠. 둘 다 항체라고 해줬잖아. 기역과 니은에 대한 항체다라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항체라고 표현했어요. X에 대한 항체 또는 하나는 A에 대한 항체라고. B는 X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두 줄이 나타났으니까. 검사 키트에는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됐죠. 자기하고 딱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항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실험한 겁니다. 아마 이거 이제 하다가 국어를 하도 많이 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식의 문제를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요즘 국어에서는 이런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임신 진단 키트나 병원체 항원 진단 키트가 다 이런 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거의 생명과학 문제보다 국어 문제로 접해본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국어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시간이 한 1, 2분 정도 걸리지만 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했던 그런 형태의 실제 우리 검사 항원 진단 키트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 신속 항원 검사. 답은 3번이고요. 아니 5번이고요. 자, 15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 B의 D1, D2, D4의 위치를 그리고 표는 A의 기역과 그러니까 지금 찌른 게 좀 달라요. 자극을 준 점이 A는 기역에다가 B는 니은에다 역지상의 족을 차서 다른 지역에 찔렀나 봐. 왜냐면 지금 같은 게 없거든요, 숫자가. 기역과 니은은 D1, 2, 3, 4 중에 하나고 3초 때 사진이랍니다. 그러면 3초 때는 얼마가 나타나죠? 마이너스 80인데 말이죠. 그죠? 흥분의 전도 속도는 각각 1과 2 중에 하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했네요. 이거 했죠.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좀 크게 확대해서. 전도 속도가 A와 B 중에 하나는 1cm/ms, 하나는 2cm/ms고요. 그다음에 요게 플러스 10이 주어진 게 이제 결정적이네. 딱 하나 준 건 얘야, 지금. 그리고 A, B, C는 여기 있는 수치 중에 하나야. 그지? A, B, C는 여기 있는 수치 중에 하나고요. 3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80이. 그리고 플러스 30은 1초 차이예요.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1초 떨어져 있는 지점.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 1cm/ms는 없어요. 다시 한번. 2cm/ms와 1cm/ms가 있는데 1cm/ms는 다 이게 2초 차이야. 이게 2초 차이야. 그치? 2초 차이, 2초 차이, 2초 차이. 그럼 자극을 준 지점에서 2초 차이가 나니까 이건 나타날 수가 없죠. 플러스 12. 1cm/ms는. 다시 한번. 이게 내리막
플러스 1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1초가 차이 나는 지점인데 시간적으로 포인트가 이게 1cm/ms면 자극을 여길 찌르든 여길 찌르든 다 2초 차이가 난단 말이야. 2초나 4초나 6초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2초가 차이 나면 마이너스 60이야. 이 정도로. 플러스 1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에서 플러스 10이 나왔다는 건 A가 2cm/ms고 그지? A가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2cm/ms고 B가 1cm/ms라서 얘는 다 1초 갭이 되는 거야. 1초 갭, 1초 갭, 1초 갭. 그 차이가. 얘는 2초 갭. 다시 한번. 2초 갭이죠. 그래. 2초죠? 2초 갭, 2초 갭, 2초 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cm니까 2초 갭 아니야? 전도 속도가 1cm/ms니까. 갭이 뭐야? 갭. GAP. 간격 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찌른 부분은 마이너스 80이 나타나는데 이게 마이너스 80일 수는 없죠. 그럼 찌른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그죠? D2와 D4를 동시에 찔렀어요. 여기는 좋은데 동시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0이 안 됩니다. A는 마이너스 80이 아니에요. 두 곳이나 있으니까. 그럼 B 아니면 C죠. 그죠? B 아니면 C인데 이게 대칭이 있다는 얘기네. 이 수치가 대칭이 있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숫자로 봐야죠. 오르막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바로 얘는 양쪽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찔러야 돼요? C를 찔러야죠. 여기를 찔렀다가는 여기와 여기가 어떻게 똑같은 대칭 숫자가 나와. 그치? 뭐 하나는 오르막이고 하나는 내리막이 있는데 그러려면 똑같은 숫자의 수직선을 둘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A와 A가 여기서 찔렀는데 우연히 여기도 0V, 여기도 0V야.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여기다 0V, 0V를 둘 다 줘요, 여러분. 하나는 오르막, 하나는 내리막의 숫자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두 곳이 거리 차이가 꽤나 양쪽으로 똑같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 라고 하려면 똑같은 0V나 플러스 10에서의 수직선을 둘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자극했다고 봐야 되고 그게 양쪽으로 퍼졌다. 이렇게 해야지 편하지. 그래야지. 그리고 들어맞으면 된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얘는 여기를 찔러가지고 D3를 찔러서 얘는 마이너스 80이고 이건 이제 지울게. 여기는 마이너스 80이고 그럼 얘는 2초 차이잖아. 2초 차이. 그러면 1초 2초니까 얘가 마이너스 60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60 오르막. 그럼 C가 바로 자극을 준 것이니까 얘는 여기를 찌른 거죠. 얘는 여기를 찔러서 마이너스 80인데 A는 저게 다 1초 차이니까 가는데 1초 걸리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10 맞잖아. 그러니까 가는데 1초 걸리니까 1초 빼면 플러스 10이고 다시 1초 빼봐. 그럼 다시 1초 빼니까 마이너스 60 되잖아.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이게 A게 딱 맞네. 그럼 다시 1초 차이면 이게 마이너스 70이지. 지금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not yet 아직 안 와다가 지금 딱 왔어. 지금 바로 지금 딱 자극이 온 거죠. 그다음 얘는 다시 2초 차이예요. 2초 차이니까 마이너스 60에서 2초 전이면 아직 자극이 오려면 1초나 남았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70이고 A가 마이너스 80이고 아니 C가 마이너스 80이고 A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럼 딱 들어맞네. 됐지?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어디다 자극? B의 자극을 준 건 D3. 기억이 D1. 틀렸네. 흥분의 전도 속도는 A가 2cm/ms고 B는 1cm/ms고 맞고 3초일 때 B의 D2에서 3초일 때 B의 D2 그럼 다시 찔러봐. 3초일 때 B의 D2 여기 그럼 여기 딱 찌르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2초. 그럼 3초에서 2초를 빼면 몇 초 남았어? 1초 남았죠? 그럼 1초 동안은 요거네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예, 틀렸죠. 답은 니은밖에 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천만다행인데 좀 전도 속도보다는 근수축을 좀 더 까다롭게 내는 경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전도 속도를 막 극한으로 그냥 어렵게 내는 거는 이제 약간 지양하고 있어요. 출제자들이 야 이거 전도 속도면 이거 무슨 물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속도 가지고 너무 우리 신경 쓰게 문제 내지 말자 해서
요 정도 수준 딱 좋아요. 이렇게 내고 대신 좀 우리가 불편한 건 근수축 문제가 자꾸 더 어렵게 나오죠. 근수축 문제가 자꾸 더 어렵게 나오죠. 됐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어떤 집안의 이존 형질 가, 나에 대한 자료고 하나는 X에 있어요. 하나는 그럼 상이겠죠. 하나만 X에 있다고 했으니까 가는 H에 의해서 나는 T에 의해서인데 라지가 스몰에 비해서 우성이다. 완전 우성이다로 줬습니다. 그리고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양을 줬는데 스몰 A, B, C는 0, 1, 2 중에 하나다. 요즘 0, 1, 2가 엄청 잘 나오죠. 그리고 기억은 라지 T냐 스몰 T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가계도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 가계도 분석해 보면 둘 다 병 걸렸으니까 기억, 니은. 둘 다 정상이니까 점점. 이건 첫 번째 것만 병이 걸렸어요. 기억점, 얘는 점, 니은이죠. 그러면 가는 H를 씁니다. H. 나는 T라고 그랬어요. 자, 가에 대해서는 정상끼리 결혼해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해 정상 나온 게 없습니다. 대신 가에 대해서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죠.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고 또 병녀 병남이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도 아니고 다시 한번 병남이 병녀를 위배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고 병녀 병남이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열성 반성 유전도 아니고요. 여자가 병 걸렸으므로 Y도 아닙니다. X도 아니고 Y도 아니므로 상입니다. 상.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가는 열성이다라는 게 나중에 우성과 열성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판단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나왔으면은 보통 이렇게 고난도 문제에서는 바로 기억에 우성 열성을 물어보진 않죠. 상인데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X에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거 알겠어요?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고 병녀 병남이 위배했으니까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므로 얘는 상에 있다. 우열은 알 수가 아직 모른다.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가 있는데 얘는 X에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X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니은에 대해서는 병남이 병녀를 위배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므로 열성 반성 유전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 가계도에서 일단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가계도에서. 그럼 나를 먼저 쓸 수 있죠. 자, 나를 먼저 쓸 수 있으니까 나를 써볼게요. 나를 써보면 얘는 X에 이게 열성 반성 유전이니까 스몰 t y고 얘는 라지 t y고 얘도 라지 t y고 얘는 스몰 t입니다. 얘는 라지 t 정상이지만 이 때문에 스몰 t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아빠 때문에 x의 라지 t, x의 스몰 t로 잡종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얘예요. 이게 라지 t냐 스몰 t냐고. 근데 이제 라지 t, 스몰 t를 이제 써보세요. 자, 라지 t냐 스몰 t냐. 1, 2, 3이 왔다리 갔다리니까 1, 2, 5에 대해서 1, 2, 5에 대해서 다시 써보세요. 1번, 2번, 5번에 대해서 1번, 2번, 5번은 라지 t, 스몰 t가 자, 1번은 라지 t 없고 스몰 t 하나 있죠. 2번은 하나 있죠. 3번은 라지 t 없고 스몰 t만 2개 있죠. 그래서 CCA가 있어요. CCA니까 이게 CCA냐 이게 CCA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먼저 이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CCA라고 한다는 건 이게 0, 이게 1이라는 거고 얘가 2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 혼자 다르니까 2번. 그럼 얘네들 1호인데 1호. 그죠? 1호인데 라지 H 개수가 C는 0이고 B는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2가 되네요. B가 2. 그럼 이제 맞춰봐요.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데 2번은 이 숫자가 헷갈리죠. 개수고요. 이건 2번인데 2번이 라지 H야. 얘가 라지 H 위에 보이나요? 여기까지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라지 H고 모수는 찾아줘야죠.
1번, 5번이 하나는 라지 H, 라지 H, 하나는 스몰 h, 스몰 h네요. 이게 모순이 나오죠. 여기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스몰 h, 스몰 h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H, 스몰 h로 한 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2형 0이란 말이야. 2형 0이. 얘 혼자 다르니까 얘가 2번이 되는 거고 002니까 여기 지금 요걸로 봤을 때 2번이 혼자 다르니까 이게 되고 C는 0이고 B가 2가 되는데 1번, 5번 중에 하나야. 그럼 얘네들이 1번, 5번 중에 하나고 얘가 라지 H가 두 개니까 똑같은 형질에다 얘도 라지 H 두 개를 집어넣으면 얘가 또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게 모순이야, 모순. 이게 모순이 되니까 이제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 얘는요, 스몰 t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귀류법으로 해야 돼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스몰 t가 돼서 이 숫자는 아까 그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다시 가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112였어요. 112고 얘가 5번이 되는 거죠. 5번. 그죠? 네, 얘가 스몰 t고 5번이 스몰 t고 이거 다시 해야죠. 그러면 H 다시 지워야 돼요. H 지워야 돼요. 그죠? H 지우고 A는 2고 C가 1이고 B가 0입니다. 그럼 5번에 라지 H가 없다는 건 5번이 스몰 h, 스몰 h란 얘기야. 요게 스몰 h, 스몰 h야. 오, 이게 정상인가 봐, 열성이. 그럼 똑같이 스몰 h, 스몰 h의 표현이 똑같은 건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럼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스몰 h, 스몰 h고 얘는 하나가 있으니까 라지 h, 스몰 h 이렇게 하나 있는데 병이네요. 병이 우성이네요. 이걸 이제 찾으라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병이 정상보다 우성이야 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이거 빨리빨리 풀 수 있죠.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번이가 1번이고 딱 다 이제 정해졌죠. 따라서 가는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 되는 거고 3번의 가와 나는 다 동형접합이네. 스몰 h, 스몰 h, 스몰 t, 스몰 t.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정상인 게 스몰 h, 스몰 h고 얘는 병이지만 엄마한테서 스몰 h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병, 정상 2분의 1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은 이거는 정상, 이것도 정상, 이것만 병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니까 결국 8분의 1인데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2번에 니은만 맞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이거 3분 내에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지. 이거를 5분, 6분 풀면은 넘어가면 고난도 중에 한두 개는 더 못 풀어요. 이게 마지막이지 그냥. 5분 내에 무조건 3분 정도에 끊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고요. 5분, 6분, 7분 풀면 다른 거 풀지 않고 이것만 풀겠다라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푸는 거야. 알았지? 5분 내에 한 3분 정도에 풀 수 있게끔 하면 승부가 되는 거고 5분 이상 푼다라고 하면 이것만 풀어서 맞고 나머지 고난도 2개 정도는 안 풀겠다. 나머지 검토를 차라리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답은 2번입니다. 17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사람 유전 형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자료인데 천만다행히도 다 독립이에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니까 다 상이고 독립이니까 곱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한 쌍의 대립인자에서 결정되고 A, B, D가 있는데 4가지 표현형이 있대요. 그럼 불완전 우성이 하나 있는 거죠. 불완전 우성이 있는데 A, D와 A는 표현이 같고 A로 갔겠죠. B, D와 B, B도 표현이 같대. 그러면 B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D, D는 D겠고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B가 제4의 표현형이다. 꼭 여러분 이거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A, B, O씩 혈액형이야. A, O, A, A는 A형이야. B, O, B, B는 B형이야. 그러니까 A, B형이 하나 있고 O형이 하나 있어. 이해가지? D, D를 O형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혈액형으로 생각하면 딱 돼요. 니은은 대립 유전자 2-에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 3개예요. 2 표현형, 2- 표현형, 2 중간형. 최대 표현형 가지수는 3가지. 이건 4가지가 될 수 있고 최대. 디귿은 F-에서 결정되며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러니까 우열은 확실하니까 F 표현형 아니면 F- 표현형이고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명 중에 누구누구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가 나올 수 있니? 이건 그냥 단순 노동이야. 이것도 2점 주는 것도 이해하겠어. 그지? 2점 주는 것도 그냥 단순 노동이거든. 계속 해봐야 돼. 약간 눈치가 있으면서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3이 들어가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2거나 또는 3 곱하기 4 곱하기 1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그 첫 번째 게 4개이고 두 번째 게 3개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마지막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게 4가지가 되려면 AD와 BD가 결혼해야 돼. 그지? AD와 BD가 결혼해야 왜 AO형과 BO형이 결혼하면 4개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AD와 BD가 결혼하면 이게 4가지가 다 나온다고. 이게 4가지야, 이게. AB형 맞니? 해볼게 한번. 그렇게 4가지로 시도 한번 해볼게. AD, BD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4가지 나온다고. AB형, A형, B형, O형. 이것도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렇게 결혼. 그러면 4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3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2-2-와 2-2-면 2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3가지 만들어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네. 그때 이렇게 결혼. 이건 아니네. 이거 알겠어? ABO식 혈액형이라고 생각한다면 AO와 BO가 결혼해야 4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는 이건데 그럼 3가지는 반드시 이쪽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이쪽에서 만들어지려면 2-2- 곱하기 2-2가 돼야 2도 나오고 2-도 나오고 2-의 중간형도 나오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3가지는 나오지만 여기서 4가지가 안 나오니까 이건 불가능해서 3-2-2야. 그죠? 3-2-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이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암산돼요. 이렇게 하면은 4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니까 6가지밖에 안 나오, 8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4가지, 2가지, 1가지. 이것도 8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또 1, 2를 그냥 해볼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자. 1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라지 A, 라지 B, 라지 E, 라지 F, F'에다가 AD에 2-2-FF면 이게 몇 가지야 이게? AB형과 AO형이 결혼하고 똑같잖아. 그럼 A형, A형, AB형, B형 3가지죠. 이러면 3가지 곱하기 옆에다 쓸게. 이거 1가지네요 무조건. 1가지에다가 이거 2가지네. 6가지란 이렇게 되면 12가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13이 13. 13을 해주면 얘하고 그다음에 3 해주면 여기서 몇 가지 나와요? AB형, A형, B형, B형 3가지 나오죠. 이렇게 하면 2가지 나오죠. 2 표현형, 2-2 표현형 2가지에다가 이것도 2가지가 1가지가 나오네. 내가 뭐 잘못 썼나? 1가지가 나오네. 그럼 이것도 6가지니까 이것도 안 되는군요.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1, 4였네. 1, 4. 1 곱하기 4를 해주면 가지수를 늘려야 되니까 1가지를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F- 이걸 해야 돼. BD 2- 연습 한번 해봤어요. 앞에 거는 이해 좀 돕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AB형, A형, B형, B형 3가지에다가 여기 해주면 2 표현형과 2- 중간형 표현형 2가지에다가 여기도 F 표현형 아니면 F- 표현형 2가지. 이게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결혼이었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결혼이었다는 거야. 이 결혼에서 문제는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은 표현형이 될 확률이 얼마냐 자식 중에서. 1은 뭐냐면 AB형에다가 E형에다가 F형이옵니다. 그죠? 둘이 결혼했을 때 자식 중에서 1과 표현이 같은 확률은 AB형, E형, F형. 그럼 여기서
A형이 될 확률을 계산해봐.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AB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여기서 2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F일 확률은 2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1이 되네. 그지? 이렇게 되면 16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굉장히 귀찮은 문제야. 여러 가지 경우에서 대신 약간 감이 있어야죠. 3 곱하기 2 곱하기 2냐? 3 곱하기 4 곱하기 1이냐? 근데 4가 되는 건 AD와 BD가 결혼해야 되는데 불가능함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3은 이쪽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AB 쪽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한쪽은 F는 반드시 그럼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순종끼리 결혼하는 건 안 되죠.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렇게 결혼하는 거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얘를 결혼하면 안 되네. 이거 되면 이거 FF 완전 우성 순종 결혼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얘가 꼭 껴야 되겠네요. 얘하고 얘를 결혼하거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종이 되면 한 가지니까 그럼 이런 경우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결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면 더 빨라지긴 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이걸 문제를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한 1, 2분 워밍업이 필요하죠. 그죠? 미리 막 연습하고선 들어갔으면 금방금방 하지만 이게 또 자주자주 나오는 문제 또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를 얼마나 산수적으로 잘하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죠. 그죠? 자, 문제의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16분의 1로서 1번입니다. 됐죠? 자, 18번 풀어봅시다. 18번, 19번 만만치 않네요. 다음 어떤 가족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AA-, 나는 PP-, 다는 DD-고 가나는 7번 염색체 연관돼 있대요. 같이 있고 다는 9번 염색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AA-, PP-, D-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구성원의 그냥 유전자형이 아니라 세포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N이냐, EN이냐, 그것도 2분열까지 다 끝난 N이냐, 1분열만 끝난 N이냐, 이게 계속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아빠의 전자 돌연변이와 엄마의 비분리 돌연변이에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핵형이다, 정상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빠는 7번 염색체인 어떤 유전자 하나가 9번 염색체로 이동했대요. 염색체 일부가 대리분자가 그게 이제 결국 A냐, A-냐, B냐, B-냐 중에 하나가 9번 염색체에 가서 아들한테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3번을 만들 때, 비분리를 한번 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3번은 총체적 비분리, 뭐 돌연변이네요. 아빠의 전자 돌연변이와 엄마의 비분리 돌연변이로 나머지 핵형 정상.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모두 상염색체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여자로 그리죠. 뭐. 다 여자로 그리고 얘가 이제 돌연변이에요. 비분리 돌연변이와 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하고 있고. 자, 문제는 이제 염색체가 A, B, D. A, B, D가 있고 여기도 A, B, D가 있고 A, B, D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는 좀 늘어난 것 같죠. 뭔가 D 유전자가 비분리까지 있었으니까 얘는 최소한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D-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D-, D-, D-가 다 있는 거죠. 색깔로 좀 표시할까요? 그러니까 EN 같아요. 그죠? 얘는 D-에 D-, D-. D-, D-고 오케이? D-, D-고 얘는 EN 같죠, EN. 네. 그리고 B-가 두 개 있는데 그 B-가 이제 전자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염색체를 일단 정상으로만 그려보죠. 7번 염색체 정상으로 그려서 이 B-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옮겨져서 왔는지는 이제 모르겠죠. 그 다음에 A-가 없대요. 그럼 A가 두 개 있는 거죠. 이거 색깔로 칠한다고 해놓고선 자꾸 색깔로 안 했네. 염색체 그려놓고
얘는 2n일 거란 말이야. 자녀 3, 이 세포는. 자녀 3 세포는 유전자가 3개나 존재하니까 2n이겠죠. n에 3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건 자녀 3 자체는 지금 3개가 있으니까 2n을 나타내는 건데 D-와 D-와 D-가 있고 B-가 2개 있는데 이 B-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지 다른 데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A-가 없다는 건 A가 2개 있는 거죠. 이거 2개 있고 이건 없고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벌써 잘못된 거잖아. 이게 벌써 비분리야. 더 이상 비분리 말고는 없으니까 뭐 아빠한테 또 받았다. 엄마한테도 2개 받고 그러면은 2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전자가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개수가 더 많아지진 않죠. 아빠가 전자를 해가지고 자식한테 줄 때는 개수가 더 많아진 건 아니겠죠. 왜냐면 7번에 있는 걸 빼서 줬으니까 7번에서는 더 늘어나진 않거든. 7번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서 9번에 붙여가지고 집어넣으면 9번은 늘어나지만 7번 자체는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7번 자체에서는 유전자가 막 3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도 3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개고 여기는 없는 거라고 봐야죠. 자, 얘는 돌연변이니까 가로를 칩시다. 자,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EN과 N을 찾는 건데 이걸 어머니를 D-로 이렇게 순종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건 분명히 N이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EN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 세포는 아버지의 원래 유전자가 아니라 끝까지 간 생식세포입니다. 끝까지. 2분열까지 끝난. 요게 순종이었느냐 아니면 1분열이 끝난 상태의 D-2개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고 중요한 거는 바로 자녀 1이에요. 자녀 1. 자녀 1이 캡시형 중요하죠. 어떤 유전자는 2개, 어떤 유전자는 1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도 아닌데 어떤 유전자 2개, 어떤 유전자 1개 그러면 이 2개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건 EN이에요. 지원기 EN이에요. EN 세포인데 지원기고 이건 순종이고 나머지는 잡종이거나 남자 성염색체 유전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어떤 유전자는 2개, 어떤 유전자는 1개. 그럼 2개는 순종, 1개는 잡종이거나 남자 성염색체 유전인데 이 남자 성염색체 유전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돼? 이거는 다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잡종이었던 거야. 그럼 얘는 순종이었던 거지. EN이니까. 따라서 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얘가 DD. 다음 A 순종. B-, B 잡종. 이렇게 있는 겁니다. 7번 염색체와 9번 염색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모두 확보될 수 있는 게 DD를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엄마는 D-가 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엄마는 이거 N이에요. N. N으로서 감수 2분열 중기세포죠. 1분열만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빠는 이거 생식세포니까 여기는 없던 거고 생식세포니까 라지D를 2개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죠.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거 갖고 있는지 하나만 있겠죠. 하나만 10 아니면 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채울 수 있는 건 이 자녀 2를 봐보세요. 자녀 2. 확실한 걸 다 채워봐. 그러니까 아버지다 어머니도 A는 있는 거죠. A는 일단 하나씩 있고, 그죠? 그리고 B-가 한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연관돼가지고 왔는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자, 어머니 세포를 먼저 봅시다. 어머니 세포가 N이랬죠? 1분열이 끝난 상태니까 이게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있겠죠? 0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상염색 지조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여기에 2개가 있을 거고 복제된 상태로 얘도 00이 될 수 없으니까 2개가 있겠죠? 그럼 요게 같이 7번 염색체 있는 거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죠. 어머니는 여기는 A 말고 A-B가 연관된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네. EN 상태에서.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자녀 2가 이게 N이니까 EN이니까 이걸 만약에 EN으로 인정한다면 순종이란 얘기인데 이게 뭐 4사든 2든 그러면 라지 A-에 B-가 같이 연관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잖아. A-B-, A-B-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N이에요. N. 엄마가 A-B-를 줄 수가 없어. 그치? 이게 순종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아빠가 준 거야. 여기에 있는 이 A-B-는
복제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n. 그러니까 d-가 복제된 상태로 온 거고 아빠가 줬는지 엄마가 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a-b-가 준 건데 누가? 엄마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아빠는 여기서 B-가 내려온 게 아니라 B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아빠가 같이 n에 B가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1, 0이네. 여기에 아빠가 B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A가 같이 있어야 되겠네요. 연관 형태로 같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B-가 있을 때는 A-고 B가 있다고 했으니까 B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되고 그럼 A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D-를 만들려면 엄마가 아무리 비분리를 해도 D-를 이거 두 개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이분열 비분리고요. 그럼 엄마 비분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빠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쪽도 아빠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빠가 D-를 줬는데 문제는 이거는 한쪽은 엄마가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비분리 됐으니까 이건 정상이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A, B' 이거 아빠가 줬네, 이거. 이거 아빠가 주고 A, B''는 엄마가 정상적으로 줘야 되겠네. A, B''는 여기 A, B''는 이거 AB 그다음에 이게 AB가 아닌 이게 AB가 되면 여기 A, B''를 줄 수가 없잖아. 여기가 B''를 채워줘야 되는 거고 요거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네. 계속 짜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 D는 아버지한테서 오긴 했는데 전자가 일어난 게 오라고 했으니까 자 A, B' 여기 있네요. 엄마한테는 이거 정상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아빠한테 A, B''가 없죠. A, B''가 없으니까 결국은 A에다가 요거 A, B''라고 했으니까 그치 요걸 잘라야 되겠네. 요걸 잘라가지고 이걸 잘라서 요거를 붙여야 되겠네요. 밑에다가 D-에다 붙여가지고 요 B''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야지 전자가 일어나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와야 되겠네. 한꺼번에 같이 오고 그럼 B도 있을 수 있겠네. 이게 B가 있을 수 있겠네.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와야 되니까 요거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게 있을 수 있겠네요. B''를 아빠는 A, B''를 동시에 줄 수 없어요. A, B 남 A, B''니까 A, B''를 동시에 못 주기 때문에 결국 B''를 주려면 이 B''를 잘라서 9번 염색체에 붙여가지고 같이 주고 그다음 A는 이걸 줘야 되는데 그건 또 결실이 일어났다라고 하진 않았죠. 그거 결실이 일어나면 안 돼. 7번 염색체의 유전자 기억이 그러니까 B''가 9번 염색체로 이루어졌고 그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또 정상이어야 되거든. 이건 그냥 그대로 줘야 되니까 여기 하나 있나 보다. 여기 하나 있나 보다. 그죠? 여기에 B가 하나 존재해야 되겠네요. 하나 존재하고 A는 2개 있고 왜냐면 여기에 이 염색체는 그대로 받아야 돼서 A, B가 이렇게 줘야 가능한 거죠. 이건 정상적으로 주고 이건 정상적으로 주고 요거 전자가 일어난 거 B''를 연결해가지고 9번 염색체를 줘버리면 이렇게 D''가 3개가 되고 B''가 2개가 되고 B 하나 있고 A 2개 있고 가능하죠. 엄마는 A, B' 연결해서 주고 아빠는 A, B에서 연결해서 주고 전자에서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D는 없는 거지 뭐. 그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B''다. 그래. B''를 잘라가지고 D''에 붙여서 줄 수밖에 없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는 A, B,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엄마가 A, D 좋은데 이게 B까지 하려면 이거 교차가 일어나야 돼요. 교차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염색체 비분리는 엄마가 한 건데 감수 2분열 비분리죠. 요거를 분체를 복사해서 준 거기 때문에
감수 이분열 비분열 이 두 개를 같이 줘버린 거야. 됐지? 오케이. 요건 가능도 하네요. 왜냐면 전자돌연변이를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7번염 색칠을 또 주면 B 하나에 B-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네. 그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음표가 1이 될 수도 있겠네. 답이 4번입니다. 됐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18번 답은 기억 디귿. 19번. 근수축 문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온다니까. 골격근의 근수축인데 일단 X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힘. 이게 또 좀 여러분들 갑자기 고민스럽게 만들죠. 이게 뭐야 최대 힘이. 최대 힘이 뭐야. 그리고 수치를 잘 보면 100 F1이 있고 50 F1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F1일 때가 0.7이고 F2일 때 0.35 아닙니다. 그냥 최대 힘이 50일 때와 100일 때 0.35, 0.7이다 밖에 안 준 거죠. 그리고 이 간격이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F1과 F2의 차이도 0.35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죠. 니은의 길이가 겹친 부분인데 겹친 부분이 증가할수록 최대 힘을 발휘하는 게 세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을 할수록 최대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완이 되면 이쪽으로 줄어들겠죠. 니은이. 그럼 최대 힘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일단 A대는 1.6이고 자, 변화량 아시죠? 이게 델타.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건 델타. 이게 H대예요. H대. 기억은 일단 기억이라도 풀고 찍어보세요. 못 풀겠거든. H대가 0.3일 때가 0.6일 때보다. 그러면 H대가 0.3과 0.6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0.3일 때는 적어진 거니까 수축되어 있는 경우고 0.6은 더 길어진 거 이완되어 있는 거죠. 방금 뭐라 그랬어? 수축되어 있을 때 최대 힘을 발휘하는 값이 커진다 그랬지. A가 최대 힘을 발휘하는 힘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그거는 0.3일 때가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니까 삼지선다가 되는 거죠. 2, 3, 5는 계산하지 않고도 일단 하나 풀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찍더라도 2, 3, 5 중에 찍어야지 1, 4를 찍으면 안 돼. 알았지? 이 개념을 이렇게 꼭 개념적인 기억, 니은, 디귿이 하나 있다니까. 수축을 많이 할 때 힘을 발휘해 이 뜻이야. 그러면 H대가 적어야 힘을 발휘하는 게 커지죠. 이 델타, H대로 델타, 이건 마이너스 2분의 이건 델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수치를. 그죠? 이걸 계산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F1, F2일 때 기억, 니은, 디귿, A대, X 그리고 이제 이 수치를 준 거거든요. 이 수치를 이걸 이제 저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F1, F2일 때. 그럼 여기서 합차 관계를 알아야 되고 여기서 조심할 건 요게 F1일 때 0.3이고 F1일 때 니은이 0.7이고 F2일 때 0.35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쳐다보게 돼요. 자, 문제는 A대는 이기억 더하기 니은이다. 그죠? 이거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기억 디귿 더하면 딱 1.6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계속 1.6입니다. 여기는 1.6, 1.6이고 그다음 X는 어떻게 돼요? X는 A 대 방금 1.6에다가 2기억 더하면 되죠. 2기억 더하면 됩니다. 요거를 합차 관계를 미리 사전에 써놔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델타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고요. 이건 델타고 이것도 델타입니다. X값은. 그리고 지금 F1이 최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수축되어 있고 이게 이완된 상태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과 디귿이 같다 이 뜻이에요. 기억과 디귿이 같으니까 이걸 X라고 해야죠. 이걸 X라고 하면 디귿도 X야. 문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상황에서 니은분의 X는 4라는 말은 얘를 Y로 잡으면 얘는 4Y야. 이 뜻이야. 됐지? 그럼 여기서 사실 XY가 나와요. 왜냐면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오죠. 보이나요? 네. 식이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했죠? 2니은 2y 더하기 디귿 x는 1.6이다. 식 하나 나와 있죠?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로 또 해봐요. x로 x는 1.6 더하기 x가 얼마야? 4y네. 4y는 1.6 더하기 2기억 2x다. 그럼 x와 y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으로 식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냥. 그죠? 예. 따라서 이거 2배 해가지고 빼도 되고요. 그죠? 이거 그러면 이건 이쪽에 있으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게 식 나와요. y하고 x하고. 그죠? 2배에서 빼줘야 돼. 이게 2배에서 빼봐. 2배에서 빼면은 0. 그 다음에 2배에서 빼면 2x. 좌변은 이거 2배에서 빼봐. 마이너스 1.6. 그다음 2배 해서 아니 3점이죠. 2배에서 빼랬으니까 이거 여기서 2배. 2배면 어떻게 돼? 4y 2x 3.2 빼봐. 빼면 없어지고 2x는 3.2에서 1.6 마이너스 2x 4x는 1.6이니까 x는 0.4 이거 집어넣으면 아마 y는 0.6이 나올 거야. 0.6이 어떻게든 좋아. 이렇게 빼서 x를 먼저 소구하든 y를 소구하든 간에 그러면 이 값이 구해지는 거죠. 0.6, 0.4, 0.4 여기가 괜히 복잡해 보여도 나오기 그냥 1차 방정식 0.4 그 다음에 0.6, 0.4 그럼 여기는 0.6을 집어넣으니까 2.4 수치는 뭐 우리 맨날 나오던 수치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문제는 2분의 3 이게 이제 변화량을 준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완되면 0.4 플러스 2분의 델타예요. 2분의 델타 얘는 0.4 플러스 델타입니다. 그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그 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0.4 플러스 2분의 델타분의 0.4 플러스 델타가 변화량이잖아. 2분의 3이다. 기억분의 디귿이니까. 그러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델타 값이 또 나오겠죠. 0.8 이런 산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테니까 0.8 더하기 2델타는 1.2 더하기 2분의 3델타.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은 2분의 델타는 1로 넘기면 0.4. 2분의 델타 0.4네. 그치? 0.4. 2분의 델타 0.4야. 그러니까 0.4, 0.8 되네, 이거. 됐죠? 0.8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8이 증가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0.4가 줄어드니까 0.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이제 0.4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니은은 0.4가 감소해야죠.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1.29. 얘는 그러면 델타 값이 0.8 증가해 3.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니은 F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의 합은 왜? 1.0이네. 계속 1.0이어야죠. 액틴 한 개의 길이니까. 맞고 F2일 때 X의 길이는 3.2네요. 0.8 증가했으니까. 맞네. 답은 니은 디귿의 5번. 그냥 진짜 약간 산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1차 방정식 문제 같아요. 수학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근수축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죠? 예, 되게 당황스럽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방정식으로 x, y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x, y를 이렇게 문자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똑같다, 1이다, 분수형을 했다, 1이다 그러면 xx.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0.35, 0.7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약간 좀 기분 나빠요. 0.35, 0.7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숫자라서 괜히 그거 집어넣으란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헷갈리니까 그거 아니고선 다른 걸로 그냥 F1, F2로 풀리는 건데 0.35, 0.7이 꼭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틀린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제. 20번은 뭐 쉬운 거죠.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물질 X가 살포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가는 수컷개구리가 많이 관찰돼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X에 노출된 그 X가 수컷개구리 생식기관의 기형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가설 설정이죠. 그래서 노출된 적이 없는 올챙이를 A, B로 나누고 올챙이가 개구리 어렸을 때잖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한 A에만 X를 처리했어. 그랬더니 지금 생식기관 이상해진 개체가 수컷에서 이게 되게 많아졌으니까 이게 봐봐 X가 수컷 개구리 생식기관에 기형을 유발해라고 결론 내리려면 이게 결국은 X를 처리했던 집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여야 되고 이게 실험군이고 이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적인 집단으로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B가 아니라 A가 되는 거고 가설 설정 단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나에서 조작 변이는 결국은 X를 처리하느냐 하지 않느냐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기형을 유발하느냐 안 하는 거니까 X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조작 변이고 그 다음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게 되는 개구리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종속 변이이 되는 거죠. 답은 니은 대기사의 4번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죠? 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고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풀 때 시간 관리 잘 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영 안 되면 한두 문제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찍더라도 나머지 푼 거에서 큰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실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까지 2달 남짓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등급 더 올라갈 수 있고 점수도 한 10점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필필필 모의고사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여기는 비슷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박선혜였습니다. 바이바이. 시야.